네, 오늘은 투석하는 분들 심방세동 환자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서 어떻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 좀 질문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제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들께서 이제 질문을 해 오시는 거라서 내용은 조금 이제 어렵긴 합니다만, 예, 투석을 하시거나 심방세동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가급적이면 제가 한글로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 특히 이제 심방세동을 있는 분들, 그리고 또는 이제 투석은 하지 않더라도 콩팥 기능이 많이 좋지 않아서 투석에 임박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서 이제 심방세동이 있으면 혈전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지침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제 나라별로 지침이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미국의 지침, 이 됩니다. 세 개까지 미국의 지침이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부정맥 학회 지침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유럽. 그래서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 이제 투석을 하시거나 이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서 이제 혈전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요것이 우리가 이제 다비가트란 프라닥사라고 하는 약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리바록사반, 자렐토, 에독사반이 이제 릭시아나라고 하는 약이고, 요 아픽사반이 엘리키스, 뭐 이렇게 복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요 세로축은 이제 콩팥의 기능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정상적인 콩팥 기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요 맨 밑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들, 이제 콩팥 기능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인데, 2019년도까지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 미국, 유럽, 이제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콩팥 기능이 약 30% 정도 남은 요 정도까지는 이제 혈전제를 쓰시는 것이 비교적 권장이 되고 있는데, 그 이하가 되면 이제 15% 정도 남은 이제 이하 15% 정도밖에 콩팥 기능이 남지 않은 분들에서는 용량을 감량해서 절반 정도 용량만 쓰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투석은 하진 않지만 콩팥의 기능이 15%도 채 남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혈액 혈전제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출혈의 위험이 정상인들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혈전제를 드시면 뇌경색이나 이런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약으로 인한 출혈로 인해서 뭐 소화기 쪽 혈변을 보신다거나 비뇨기 쪽 혈뇨를 보신다거나, 또는 제일 위험한 뇌출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FDA라 그러죠. 미국 식약청에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니,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들 또는 투석에 임박해 있지만 이제 아직 투석은 하지 않는 분들에 있어서도 혈전제를 소량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에서 혈전제를 안 쓰면 어쨌든 뇌경색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좀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것을 이제 전향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약을 주면서 관찰하는 연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혈전제를 받았던 분들과 안 받았던 분들을 그냥 비교하는 이제 지나간 환자분들의 처방 결과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실제 소량을 썼을 때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보다 약을 복용했을 때 혈전을 막는 효과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콩팥 기능이 15%도 남지 않은 분들이고요. 좌측으로 갈수록 이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인데, 요 가장 우측은 역시 투석을 하시는 가장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요 리바록사반, 자렐토라고 하는 약과 아픽사반이라고 하는 약제는 어쨌든 콩팥으로 배설되는 율이 상당히 낮고 콩팥 대사와 관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약제에 대해서는 이제 투석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소량 투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밑에 있는 이제 에독사반, 릭시아나, 다비가트란, 프라닥사 같은 경우에는 콩팥 배설률이 높기도 하고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바록사반, 자렐토와 아픽사반, 엘리키스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팥 기능이 15%도 남지 않은 투석이 임박하신 분들 또는 투석을 하는 경우라도 15ml 정도를 하루 한 알 정도 복용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아픽사반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5ml 기존 용량대로 쓰시는 걸 얘기하고 있고, 투석을 하진 않더라도 콩팥 기능이 15% 이하로 아주 저하된 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의 감량대로 절반 용량 2.5ml를 하루 2번 이렇게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권고안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FDA 이제 식약처의 권고를 아직 받아들이진 않았고요. 우리나라 보험 기준 이런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콩팥 기능이 15%까지만 이제 이런 항혈전제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이하로 내려가 있거나 또는 투석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혈전제는 아직 쓰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까지만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2018년부터 이제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미국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아픽사반 5ml 2번, 2.5ml 2번 또는 리바록사반 15ml 1번 이렇게 하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어쨌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 개개인별로 판단을 하셔서 혈전의 위험이 또는 뇌졸중의 위험이 높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아픽사반이나 리바록사반을 용량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 인정 기준이 아직은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들 또는 콩팥 기능이 15 이하로 저하된 분들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이제 소견서 같은 거를 제출하시면 처방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그 근거를 간단히만 이제 정리를 해 드리면, 다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보통 분들에서 약을 복용했을 때 이제 약제 혈중 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투석을 하는 분들에서의 피 검사를 통해서 혈중 농도를 보았더니 투석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혈중 농도가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중에서도 이제 니바록사반, 자렐토와 아픽사반, 엘리키스의 경우에는 투석을 하는 분들에서 똑같은 약을 복용해도 혈중 농도가 더 많이 증가하거나 더 떨어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아까와 같이 이제 식약처, 미국 FDA 승인이 난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나온 것은 이제 아픽사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석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용량을 2.5ml 2번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5ml 기존 용량대로 사용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리바록사반과 아픽사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근거는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다라는 것에 근거한 것이고, 실제 임상적으로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했을 때 출혈의 위험이나 이런 것이 더 증가하거나 또는 혈전이 더 감소하거나 이런 것에 데이터는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후양적인 환자 처방 데이터를 결과로 이제 나온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들에서 리바록사반을 복용하였던 분, 그리고 기존에 와파린 복용하였던 분들을 약 1,800명, 그다음에 와파린 4,800명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투석을 하셨던 분이 약 88% 정도니까 그래도 N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우측이 와파린이고요. 좌측이 리바록사반인데, 보시는 것처럼 출혈의 위험, 요건 뇌졸중의 위험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리바록사반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투석을 하시는 분들 또는 거의 투석이 임박한 분들에 있어서는 와파린보다는 리바록사반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이제 혈중 농도 가지고 본 게 아니고 실제 임상 결과를 봤을 때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두 가지 리바록사반과 아픽사반을 1대1로 비교한 겁니다. 요거 리바록사반, 아픽사반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출혈의 위험, 그다음에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면에 있어서는 두 약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규모 임상 결과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석을 하는 분들이나 임박하신 분들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약제를 용량에 맞춰서 쓰시면 출혈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뇌졸중 막는 효과도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투석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 그 특별한 환자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도 높고 어떻게 보면 뇌졸중의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그 중간을 아주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경우에 이제 리바록사반, 그다음에 아픽사반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고요. 최근에 이제 와파린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출혈의 위험이 워낙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투석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더 이상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쓰셔야 되면 뭐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이런 거 쓰시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리바록사반이나 아픽사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가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석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용량 조절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직 보험 인정 기준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환자별 맞춤형으로 혈전의 위험이 높다. 그래서 꼭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견도 첨부하시면 처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